제 이름은 노마르 나노, 34살 회사원이에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졸업 후 입사한 지금 회사에서 그럭저럭 고참으로 팀 여러 개를 맡고 있어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지, 선배. 이 사람은 얼마 전 중도 채용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 카스미. 졸업 후 입사한 회사를 단 한 달 만에 그만둬서 한동안 떠돌았다던가. 다시 말해 거의 사회 경험이 없다는 건데 그런 주제에 입사했을 때부터 태도가 아주 거만합니다. 나이도 거의 띠동갑에 교육 담당인 저에게 계속 기어올라요. 물론 주의도 주고 있죠. 하지만 가슴이 농담하려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런 민감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건 자제하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에이, 선배 화냈어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화내면 진심으로 늦어서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일걸요? 이런 느낌. 일을 성실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예상하시는 대로 근무 태도도 칭찬할 만한 건 아니에요. 중도 채용이라곤 해도 거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사 직후 우선 간단한 자료 작성부터 부탁하려고 했지만 무려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치만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타자를 못 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 제대로 타자를 칠 수 있게 되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설마 회사에서 타이핑 연습을 시키게 될 줄은. 타이핑을 마스터한 후 이제 드디어 자료 작성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왜 손으로 쓰고 있어? 파워 어쩌고 그거 잘 몰라서요. 그것도냐? 결국 제 일은 내팽개치고 제가 만들면 1시간이면 끝나는 자료 작성에 하루 종일 어울려야 했어요. 전체 글씨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맞도록 해. 아, 귀찮은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만 있으면 직접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또 어떤 때는 거래처에 동행시켜 메모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자지마 이 바보야. 아야, 거래처에서 신뢰되는 행동을 해서 번개를 내리치듯 혼쭐을 냈지만 잘생긴 사람과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후로 무서워서 거래처에 데려가는 걸 그만두었어요. 매일매일 이러쿵저러쿵 시끄럽다고요. 남친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결혼 때문에 초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누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야? 네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일할 때 필요한 걸 알려줬을 뿐이야.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이망할 할망구야. 할망. 카스미는 마침 울린 정시 벨소리와 함께 가방을 움켜쥐더니 오늘 마감인데 아직 끝내지 않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카스미가 입사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결국 무단결근을 저질렀어요. 카스미 전화 받아. 지금 어디야? 안녕하세요. 지금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 감기라도 걸렸어? 그런 느낌이에요. 증상이 뭔데? 귀찮. 이미 출근 시간은 지났어. 제대로 보고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거야. 그럼 큰일 나요? 감봉 대상이 될지도 몰라. 네? 말도 안 돼. 싫으면 똑바로 설명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속은 안 이상해?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 열은 없겠지 분명. 있거든? 몇 도? 40도 정도. 아니 그거 보통이 아니거든. 만약 40도나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로 화낼 여유도 없거든. 아무튼 몸이 안 좋아서요. 숙취지 그거? 에? 다른 애한테 들었어. 어제 월요일인데도 동기들끼리 마시러 가서 주변에서 말리는 걸 듣지도 않고 잔뜩 마셨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가자 멤버 전부. 네? 그 녀석들 성실히 출근한 거야? 당연하지. 다들 사회인으로서 상식을 알고 있는 거야. 아, 네네네. 어차피 전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도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지. 그런 거 강요하는 게 싫어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에 온 거거든? 아까부터 존댓말 어디 갔어? 당신이야말로, 까먹은 거 아니야? 내가 사장의 조카라는 걸 말이야! 그건 지금 상관없잖아. 완전 있지? 내가 회사 탑의 가족인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으니까. 그런 말 하겠는데 사장님이 지금의 널 보면 분명 슬퍼하실걸? 조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주게라고 내가 사장님께 부탁받았으니까. 사장님은 네가 빨리 한 사람 몫을 하길 절실히 바라고 계셔. 한 사람 몫이 뭐예요? 저 진작 성인 됐는데 문제 있나요? 나이만 말이지. 무슨 의미냐고, 할망구! 정신연령도 따라가야지. 잠자코 듣고 있자니 이 망할 할망구가? 당신이 있는 이상 난 더 이상 회사에 안 나갈 거야. 어쩔 셈이야? 회사 그만둘 거야?
그만두는 건 너야 망할 할망구. 숙부한테 말해서 해고시켜달라고 할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 세상 물정을 모르니 할 수 있어. 저는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상사에게 이 일을 보고하러 갔어요. 그러자 그때 동시에 사장님께서 호출하셔서 사장실로 향했죠. 방금 가슴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 사장님은 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진짜 했구나. 심지어 나를 갑질 가해자라고 한 건가? 사장으로서 그건 지나칠 수 없지. 만약 사실이라면 처분을 검토해야겠어. 조카를 아끼시는 사장님이 그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는 건 명백했어요. 잠시만요, 사장님. 그게 말이죠. 제가 허둥대며 변명하려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스고우 씨. 오랜만이네, 노마루 씨. 들어온 건 모회사의 임원으로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가 좌우명인 스고 마사요시 씨. 입사 초기의 단기간이었지만 교육 담당을 해주신 이후 거의 만나지 못했기에 놀랐어요. 우수해서 평소에는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왜? 사장님, 그 얘기 잠시 기다려주세요. 뭔가 우리 회사도 커지기 시작했으니 갑질 같은 건 간과할 수가 없네만. 외람되지만 노마루 씨의 말은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었네만. 조카분을 입사시킨다고 하셨을 때 제가 충고 드렸을 텐데요. 가족이라고 편애하면 사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스고우 씨는 사장님을 상대로 전혀 겁먹지 않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장님도 그 말에 헉했는지 미안하네 노마루 씨. 자네의 말은 듣지도 않고 갑질을 했다고 단정짓고 말았군. 얘기를 들려주겠나? 다행이다. 저는 카스미의 근무 태도 및 지난번에 보낸 메시지를 대강 사장님께 보여드리며 그건 갑질 같은 게 아니라 적절한 지도였다는 걸 설명하자 사장님도 이건 심하다고 이해해 주셨어요. 미안하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건 조카 쪽인 것 같아. 내가 말해두지. 바쁜데 미안했네. 사장실을 나오고 바로 저는 스고우 씨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저기 왜 일부러... 우연히 여기 돌아와 있었는데 전부 다 카스미 씨에 대한 불만이 들리더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노마루 씨라고 하길래 서둘러 왔지. 감사합니다. 절 위해서. 단기간이라곤 하지만 돌봐준 후배를 내버려둘 순 없잖아. 반해버리겠잖아.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날 사장님께 혼났는지 뚱한 얼굴을 한 카스미가 출근했어요. 기뻤던 건 그날부터 카스미의 교육 담당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상사가 말하길 카스미가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저를 직속 상사에서 제외하는 걸 제안했다던가.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업무태도 조건을 내놓다니 대체 정신줄을 어떻게 되먹은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저와 카스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결과 카스미는 중년 남성이 리더를 맡고 있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아, 해방이다. 그 이후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일을 하지 않은 부하의 뒤처리를 하면서 제 일을 동시에 했던 덕분에 제 일처리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쑥쑥 성과를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오래 이어지질 않았어요. 3달 후. 네? 다시 제가 교육 담당이라고요? 무려 카스미가 다시 제 부하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올라온 게 아니겠어요? 어째서죠? 사실은 얘기에 의하면 카스미는 희망한 대로 이동한 건 좋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근무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고 리더인 중년 남성이 주의를 줘도 갑질이다 성희롱이다 하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동한 지 단 한 달 만에 두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 후에는 여러 부서에 보내졌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 결과 이제 제 아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던가. 그렇다고 저한테 돌아오면 카스미가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만둬도 갈 곳이 없다고 해. 그럴만하죠. 사장님이 직접 부탁하셨어. 안 될까? 저는 고민한 끝에 수고우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잠깐 괜찮으실까요? 수고가 많아. 마침 연락하려고 했어. 사장님의 조카를 다시 노마루 씨의 부하로 배정한다면서? 그렇다니까요. 사장님도 너무 물으셔. 내가 다시 말해둘게. 저기, 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어?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준다면 이지만요. 조건? 카스미가 해고당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어디에 소속되든 누구에게는 피해가 갈 거예요. 게다가 저는 할망구라고 불린 것에 몰래 원한을 품고 있었으니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계집에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카스미를 받는 조건을 말하자 수고우 씨는 바로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놀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거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제 조건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카스미는 다시 제 부하가 되었어요.
물론 본의 아닌 복귀에 카스미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하는 말 따위 들을 생각 없어. 그거면 돼. 뭐? 네 자유의사에 맡길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즉,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겠네. 럭키! 저는 최소한의 일만 주고 조언도 주의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손이 비면 스스로 일을 찾으러 오라고 말했지만 당연히 상상하신 대로 오지 않았죠. 그 결과 카스미는 하루 종일 SNS를 하거나 커피를 타기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들 미안해. 카스미는 내버려두기로 했으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모두에게는 미안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엮이는 것보다 편해서 좋아요. 근데 왜 굳이 방치하시는 건가요? 노마루 씨의 성격상 엄격히 할 것 같았는데.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래요. 저한테는 생각이 있었어요. 3년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카스미는 그저 수다 떠는 장식물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던지 일을 전혀 돕지 않았죠. 한편 저는 출세해서 부하도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직접 제 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가슴이, 너도 벌써 3년이 됐잖니. 이번에는 중심 멤버로서 힘내봐. 나? 당연하지. 할 수 있지? 물론이지. 맡겨줘. 허세라는 게 명백했죠. 역시나 미팅이 끝나자 바로 그런 거로 잘 부탁해. 저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받아들이는 멤버가 없었어요. 아니, 왜 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 일하느라 벅차서 카스미 씨 몫까진 못해요. 뭐? 그럼 당신이 해줘. 무슨 소리야? 네가 한다고 한 일이니까 스스로 해야지. 뭐? 말이 다르잖아.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 나는 너한테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거야. 일도 억지로 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은 네가 스스로 사장님한테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럼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못하겠어? 3년이나 일했는데? 카스미는 얼굴을 붉히고 컴퓨터를 켰어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타이핑이 따라가지 않는 모양. 3년 동안 뭘 한 건지. 하지만 저도 악마는 아니에요. 멤버들에게는 카스미가 도와달라고 하면 손을 뻗어주라고 했죠. 단 완전히 떠넘기려고 하면 거절하라고도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높은 카스미는 내던질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의지할 수는 없었는지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직장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 오지 않길래 연락하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카스미, 일할 시간인데? 그만둘 거예요. 이직할 거야. 그쪽엔 이제 안 가. 또 갑작스럽네. 사장님이 일을 맡기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 말했거든. 다들 일을 나한테 떠넘긴다고 말했는데 네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혀 들어주질 않았어. 숙부 같은 걸 몰라. 그 망할 할매. 지금까지 실컷 귀여운 조카 노릇 해줬더니 사장님이 들으면 우시겠네. 할 바 아니거든. 근데 이직은 꽤 힘들걸?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벌써 새로운 곳 찾았거든. 벌써? 심지어 완전 편한 직장. 구체적으로는? 일단 야근이 하나도 없고 월급도 노력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오르고 유급휴가도 원할 때 내도 오케이. 생리휴가도 완비되어 있고 복지도 엄청 좋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철저히 연수해준대. 시끄럽게 굴기만 하는 상사밖에 없는 어떤 회사랑은 완전 딴판이지. 그거 뭐하는 회사야? 이름은? 내가 왜 알려줘? 당신까지 이쪽에 오면 큰일이잖아. 아니 그런 수상한 회사를 내가 왜 가? 수상하다고? 어디가? 전부 다? 눈 썩은 거 아니야? 아, 할망구레 노안이라도 왔어? 이제 됐어. 그만둘 거면 제대로 퇴직서 제출해. 네네, 귀찮게. 뭐야?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직접 주러 와야지. 싫거든. 짐 가지러 올 거잖아. 그때 내면 되지. 짐은 이미 가져왔지. 빠르다. 난 일을 잘하는 여자거든. 아, 그래? 그럼 이걸로 됐어. 단 철회는 못해? 누가 돌아가겠냐 그딴 회사. 새로운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해준다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를 얕보자는 게 좋아? 네네, 독신 아줌마 발언 쓰고요. 보고할 겸 사장님께 이 대화를 보여드리자. 노마루 씨, 오랫동안 미안했네.
그 아이도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만족하고 말았던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타이핑도 못하는 인재를 고용하는 회사라니 대체 어떤 곳일지. 경영자로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회사일 것 같진 않다만. 사장님이 한 말씀은 당연했어요. 3달 후. 회사로 돌아가 줄게. 카스미? 내일부터 출근할게. 보낸 짐 데스크에 놔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니까 다시 한번 이직할 거라고. 당연히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사장의 조카라고. 숙부한테 말하면 바로 복귀시켜줄 거야. 잠깐만, 왜 갑자기 그런 연락을 해? 좋은 기업에 간 거 아니었어? 속았어. 들어가기 전에 들은 내용은 거의 거짓말. 심지어 연수 중에는 월급이 거의 안 나와서 열정페이였던 데다가 아직 일을 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연수를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매일매일 날짜가 바뀔 때까지 회사에 구속당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런 곳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쪽이 나았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탓이잖아. 책임지고 나를 복귀시켜줘. 저기 내가 시끄럽게 간섭한다는 게 싫다고 한 건 어디 사는 누구였더라? 그래도 부하를 육성하기 위해 계속 말하는 게 상사의 역할 아니야? 네가 좋을 때만 부하인 척 굴지 말아줄래? 게다가 나한테는 너를 지도할 의무는 없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숙부가 맡긴 거 아니었어? 아니, 네가 내 팀에 돌아올 때 나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어. 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듣는데 괜히 힘쓰는 것도 힘들거든. 사장님도 그걸 알아주셨지. 내버려두면 조만간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이 생길 거라고 사장님은 말씀하셨지만 훌륭히 기대를 배반했네. 그 결과 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 지금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서 바보 취급당한다고. 당신 이렇게 될 걸 알고서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 이 사회는 그렇게 무르지 않아. 의욕도 없는 사람을 일일이 신경 쓸 틈은 없어. 부모가 아니니까. 난 바쁘니까 끊는다. 잠깐 기다려. 숙부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이게 한계라고. 방금 말했어. 정말 숙부가 뭐래?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자기 힘으로 힘내봐라. 라고 하셨어. 거짓말이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만. 기다려. 저기 무시하지 마.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귀가 안 좋단 말이지. 그럼 이만. 이기적인 여자를 차단. 사장님 이걸로 된 거죠? 그래, 수고를 끼쳤군. 아니요. 지난 몇 년간 자네의 성장은 놀라워. 그걸 평가해 앞으로는 그를 따라 더욱 지견을 넓혀줬으면 하네만. 네? 그러면 안녕. 스고우 씨? 다시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 제가 스고우 씨랑요? 싫어? 그럴 리가요. 그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네도 슬슬 정착을 해야지, 스고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할 때 감은 좋은데 말이야. 시련이 지나면 또 다른 시련이. 수고우 씨와 온종일 함께라니 심장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복귀를 거부당한 카스미는 엄청난 블랙 회사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지금도 거의 열정페이 연수사원으로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연수라고는 해도 기다리는 건 지도가 아니라 잠 못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지만요. 저희 상사가 부하를 지도하는 건 그 사람이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 부하에게 가장 심한 처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저를 따라주는 부하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설마 카나코가 먼저 갈 줄이야. 연설은 나한테 맡겨줘. 응, 결혼식도 할 거니까 그때는 잘 부탁해. 좋아, 일단 미리 축하해 건배. 건배. 제 이름은 시노카 카나코, 27살. 무역기업 말사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조로 입사하고 벌써 4년. 동기인 마야마 모에미와는 완전히 절친이 되어 퇴근 후에 가끔 술을 마시며 서로 불평을 늘어놓곤 해요. 이번에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이 될 행복한 소식이었는데. 뭐? 카나코 너 영업기획부 이나가와 과장님이랑 결혼한다고? 쉿! 목소리가 커 모에미. 미안, 나도 모르게. 얼마 전에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받아서 약혼했어. 대박! 출세 코스 확정인 잘생긴 상사가 상대라니 놀라워. 우리 부서랑 영업기획부는 꽤 접점이 있잖아.
여러모로 신세를 지던 중에 그렇게 됐어. 그 사람 여직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다고 들었어. 특히 생일이랑 발렌타인에는 선물 폭등으로 고생이래. 본인도 곤란해했어. 초콜릿은 혼자서 다 못 먹는다면서. 그치? 혹시 그 초콜릿 먹는 걸 도와줬다던가? 사실은 완전 비밀 연애였구나? 이야, 대단하다. 아무튼 축하해. 고마워. 상견례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할 예정이야. 오, 좋다, 좋다. 좋은 일은 빨리 하라고 하잖아. 상대 부모님한테 얼른 허락받으면 좋겠다. 본가가 꽤나 유복한 것 같아서 벌써 긴장돼. 야쿠자 보스가 사는 집 같은 느낌이려나? 하지마, 더 긴장되잖아.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그 다음엔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 이나가와 과장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완벽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뻐. 아, 설마 카나코가 먼저 갈 줄이야. 아, 연설은 나한테 맡겨줘. 응, 결혼식도 할 생각이니까 그때는 잘 부탁해. 좋아, 일단 미리 축하해. 건배. 건배.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혼은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나가와 과장님은 저보다 5살 연상인데 젊은 나이에 과장으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데이트할 때 에스코트도 잘해서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주는 상냥한 남성.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니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몇 달 후 양쪽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식날짜도 잡혔을 즈음 모에미가 불러서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방금 뭐라고? 다시 듣고 싶어? 어쩔 수 없네. 이나가와 과장님의 아내 자리는 내가 받겠다고.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라? 카나코 너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좋았나? 그렇게 말하며 모에미는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엔 제 약혼자인 이나가와 과장님, 야스시 씨와의 투샷이 찍혀 있었어요. 설마 바람 피운 거야? 정답. 이나가와 과장님을 빼앗아 버렸답니다. 어째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뻔한 걸 물어. 네 행복을 부수기 위해서지. 뭐? 아니 왜? 내 결혼을 기뻐해줬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너 같은 처녀가 나보다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가 없거든. 추녀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증명해줄게. 이나가와 과장님이 어느 쪽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거짓말. 모이미의 신호를 받고 안쪽에서 당사자인 야스시 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면쩍은 얼굴로 모에미의 옆에 앉았어요. 모에미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모에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이나가와 과장님, 확실히 말해주세요. 카나코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됐다고. 카나코, 미안해. 용서해줘. 난 모에미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어. 너무해. 너와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당신은 내 친구랑 바람을 피운 거라고. 결혼 우울증이 왔다고 할지 여러모로 고민이 생겨서 상담을 하다 보니 연애 감정이 모에미에게 향하고 말았어. 이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에미는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에게 접근해서 남녀 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지옥에 떠밀린 것 같은 기분이 덮쳐와 반론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요. 대체 뭘 고민하는 거야? 난 퇴사하지 않고 결혼 후에도 말사슴에서 일하면서 당신을 도울 생각이었는데. 그런 성실한 면도 이나가와 과장님은 싫었다는데? 뭐? 과장님은 부부가 되면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집에 있어줬으면 했대. 뭐야? 맞벌이여도 괜찮다고 했잖아. 저기 과장님, 여자가 나서는 건 싫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너무 상냥하다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시기에 약혼을 파기하면 취소 비용이. 아, 내가 이나가와 과장님의 신부가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초대장도 이미 발송했는데? 신부 측의 초대객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건 이쪽에서 사죄 편지를 보낼 테니 너도 협력해줬으면 좋겠어. 웃기지 마. 내가 왜 협력해야 되는 건데?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회사에도 소문이 나겠지. 약혼자를 빼앗은 모에미에게 다들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되네? 나는 처신을 잘하거든. 걱정하지 않아도 대우가 나빠지진 않을 거야. 맞다. 모에미는 처신을 잘해서 상사에게도 호감을 샀어요. 분명 이번 일도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흘리겠죠.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는 건 오히려 제가 될 거예요. 완전히 모에미의 함정에 빠진 게 분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모에미는 더욱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꾹 참았어요. 결혼식 호철이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어.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불편해질 만한 소문을 흘렸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겠습니다. 그걸 명심한다면 약혼 파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짜증나는 조건이네. 네네. 그리고 약혼 파기를 할 거면 위자료를 내라고 하고 싶은 거지? 괜찮아. 이나가와 과장님이 내 몫까지 일괄로 내준대. 책임은 제대로 질게.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모에미가 끈질기게 전화를 걸길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받기로 했어요. 안녕, 약혼자 빼앗긴 카나코? 저기, 지금 어떤 기분이야? 모에미, 우리는 동료의 친구 아니었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너무해, 믿었는데.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 그럼 행복한 신부가 될게. 그 후 저는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며칠 동안 회사를 쉬고 잠에 빠졌어요. 결국 정신이 병들어 병원에 가자 장기 휴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망치듯 퇴사. 다른 동료나 선배, 후배는 이별을 아쉬워해준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위자료는 당일에 계좌로 송금되어서 나는 버려진 거구나 라는 실감이 났어요. 모에미의 연락처를 차단했을 때 모에미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다고 생각하자 너무 슬퍼서 나오지 말아야 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벌써 그로부터 1년인가? 결국 제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았고 이날 저는 정신외과에 가는 중이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었죠. 전 약혼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상당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치만 부리지 않으면 생활은 평범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돈에 의지하는 저를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창백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셔도 안심이 안 돼요. 제 지병 발작입니다. 큰일이야.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돼.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이제 됐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바로 구급차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성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도로여서 바로 구급차가 도착. 저도 구급차에 타서 동행했어요. 10분 후에는 병원에 도착해서 남성은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어떻게든 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일단 상담소에 전화를 해두자. 그 후 저는 상담소에 사정을 설명, 예약을 옮겼어요. 남성의 가족도 무사히 도착한 후 저는 병원을 떠났어요. 일주일 후. 저기 시노타 카나코 씨의 라인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진구지 유우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카나코 씨의 연락처를 듣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께 수술은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사실은 주치의가 말하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원래 수술을 예정이긴 했는데 출근 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구지 씨, 저랑 라인해도 괜찮은 건가요? 너무 무리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핸드폰 사용을 허락받았거든요. 그전까진 계속 침대 위에서 생활해서 몸이 굳어버렸을 정도예요. 그런가요? 하지만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참, 퇴원하면 부디 답례를 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아는 오코노미야키 집이 있으니 대접하겠습니다. 점점 죄송한데요.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답례도 하지 않는 건 제가 신경 쓰여요. 식사하러 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진 후에요. 감사합니다. 라인에서도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어머님께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사람의 수술이 성공한 후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설마 본인한테도 감사하다는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수술이 성공한 덕분에 유우토 씨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아 약속대로 퇴원 후 유우토 씨가 추천하는 오코노미야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잔뜩 얘기하고 잔뜩 웃었어요.
그렇게 웃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아마 모에미에게 이나가와 씨를 빼앗긴 후 웃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나코 씨랑 이야기하니 시간이 순식간이네요. 저도예요. 이렇게 즐겁게 보낸 게 얼마만인지. 그로부터 2년 후. 이런 시기에 뭐야? 심지어 본 적 없는 번호고 누구야? 여보세요, 신호타인데요. 가나코, 3년 만이네? 네 절친은 이나가와 모에미님이야. 모에미? 그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어째서? 하지만 여기서 동요를 티내면 안 돼. 모에미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기쁘게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야? 연락처 찾아내는데 끈질기네. 응? 왜 이렇게 차가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순 없어? 뭐 연락처는 누구한테 좀 들었지? 알려준 게 누구야? 다정하게는 무슨?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았거든? 와, 뒤끝 쩔어. 우리 올해로 30살이라고. 슬슬 좋게 넘기자. 어? 그거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꼬투리 잡는 여자는 미움받는다? 질문에 대답해. 무슨 볼일로 연락한 거야? 아니, 소문으로 들었거든. 너 맞선 상대랑 곧 결혼한다면서? 아니, 내 정보를 대체 누구한테 들은 거냐고. 저기, 무시하지 말고 알려줘. 카나코도 참 너무하다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어? 동료 얘기를 엿들어버린 것뿐이야. 네가 기운 차리고 많이 털어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같은 얘기를 시작하더라고. 아, 그래. 그럼 이만. 잠깐, 타임. 내 근황 안 궁금해? 됐네요. 이나가오 과장님이 요 3년 동안 영업기획 부장으로 승진했어. 대단하지? 됐다고 했네요. 난 그 서포트 역할로 지금도 말사슴에서 근무 중. 공사 모두 인정받은 사이라니까? 정말 그대로 결혼했구나? 당연하지. 조금 술렁댔지만 우리의 사랑 앞에서는 문제 없지? 엄청난 대가리 꽃밭 여자가 됐구나. 근데 넌 전업주부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아, 그거? 언젠가 전무가 상무가 될 때 비서 같은 사원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퇴직하지 않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아, 그래. 있지. 난 이나가와 전 과장님이 너랑 부부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줄래? 뭐야? 어차피 너같이 못생기고 평범한 여자는 약혼자에게 버려질걸? 안심해. 난 그와 행복해질 거니까. 난 바쁘거든. 너한테 할 말은 하나도 없어. 안녕. 잠깐 기다려. 모에미의 성격은 어이없게도 3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나 봐요. 다시 연락처를 차단하고 바로 통신사로 가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계약. 약혼자에게도 만일을 위해 이 일을 말해두었어요. 그리고 날짜는 순식간에 흘러. 또 모르는 번호. 안 좋은 예감밖에 안 들어. 여보세요? 야호, 카나코. 아, 이번엔 어떻게 번호를 안 거야? 말사슴에 너랑 사이 좋았던 동료 있잖아? 그 녀석의 핸드폰을 몰래 빌려서 새 번호를 얻었지. 너 그거 범죄거든? 그보다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뒤끝은 네가 심하다?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또 받아버렸어. 뭘? 뻔하지. 네 맞선 상대 말이야. 뭐? 놀랐어? 상대가 그 진구지 그룹의 후계자일 줄이야. 어디서 들은 거야? 우연히 회의 때문에 본인이 우리 회사에 방문했거든. 내 남편보다 몇 배 잘생겨서 첫눈에 반했어. 첫눈에 반했다니. 너 기혼자잖아. 그래, 그게 뭐 문제 있어? 넌 정말 상식이 없구나.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맘대로 말하던가. 휴식 중에 잔뜩 얘기하고 너에 대해서 알려줬다. 서로 라인을 교환하고 깊은 사이로 발전했다 했지. 그거 완전 불륜인데 각오하고 말하는 거겠지? 안 들키면 되지. 남편이랑은 이혼 안 하고 유지하고 난 진구지 씨의 애인이 될 거야. 그럼 바람 피운 증거 좀 보여줄래? 괜찮겠어? 다시 상담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데. 잔말 말고 빨리 보여줘. 모이미의 행동은 스토커 그 자체.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넌 3년 전과 달라. 유우토 씨에게 마음을 치유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모에미가 보내온 건 낯익은 남성과 그녀의 야한 투샷 사진. 하지만 그건 모에미, 그 사람은 내 맞선 상대가 아니야. 애초에 그는 나랑 같이 집에 있거든. 뭐라는 거야? 네 약혼자는 진구지 마사토 씨잖아? 아니야.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진구지 유우토 씨. 사진에 나온 사람은 유우토 씨의 사촌이야. 뭐? 2년 전에 마을 보도에서 유우토 씨와 처음 만났어.
어렸을 때부터 가진 병의 발작으로 쓰러져서 내가 구급차를 부른 게 계기였지. 어? 수술은 무사히 성공했고 유우토 씨의 어머님께 드린 번호로 연락이 와서 퇴원 후에 한번 오코노미야키를 대접받았어.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맞선 얘기가 왔어. 그 상대가 진구지 유우토 씨였어. 진짜? 유우토 씨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고백했어. 맞선이라는 형태로 교제를 신청한 거지. 말도 안 돼. 너같이 못생기고 평범한 여자를? 내 외모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유우토 씨는 이번에는 내가 카네코 씨를 지키고 싶어라고 해줬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나랑 만나면 유우토 씨도 마음이 변할걸? 내가 훨씬 센스도 있고 미인이고. 불쌍한 널 위해 일단 알려줄게. 진고지 마사토 씨는 나한테 집착하는 스토커야. 어? 그 사람도 진구지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마사토 씨는 후계자 후보가 아니야. 잠시만. 마사토 씨는 네 맞선 상대이자 약혼자라고 소개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스토커라니까.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다니 바보 같은 여자. 그럼 나는 범죄자랑 이어진 거야? 딱 잘라 말하면 그렇지. 그럴 수가.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요. 참고로 이건 유우토 씨한테 들은 얘긴데 마사토 씨도 한때는 진구지 그룹의 차기 사장으로 기대받았지만 너무나 소행이 나빠서 후보에서 제외당했다고 해요. 남봉군인데다 돈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에 비해 유우토 씨는 굉장히 성실한 성격인데다 문무양도. 공부와 운동 모두 잘했지만 초등학생 때 병에 걸렸어요. 오랜 시간 그 병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질투한 마사토 씨는 사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빼앗으려고 끈질기게 들러붙었어요. 그때 타이밍 좋게 자기를 유우토 씨로 착각하고 말을 건 여자가 나타나 겸사겸사 놀아준 거겠죠. 마사토 씨는 증거 은폐에 뛰어나서 우리도 고생했어. 일부러 놓아줘서 틈을 만들었지. 그럼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드디어 준비가 끝나서 슬슬 행동에 옮기려던 순간에 네가 연락했다는 거겠지. 나는 어쩌면 좋아? 이나가와 씨라는 남편이 있으면서 당당히 바람이라니. 나한테서 빼앗아서 결혼했으면서 정말 답없는 쓰레기 여자네? 전 동료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뭐야? 이나가와 씨랑 너 회사에서는 엄청 미움받고 있다면서? 그럴 리가 없잖아. 남편은 영업기획부장으로. 그 자리는 빼앗은 결과잖아. 부하의 공적을 자기 걸로 삼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알아. 가나코한테 떠벌린 게 누구야? 용서 못해. 난 말사슴 주식회사의 사원이 아니니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그럼 내가 마사토 씨랑 잔 건 의미가 없었단 거야? 그렇지. 스토커한테 걸려줘서 고마울 뿐이야. 남의 불행을 기뻐하다니 이 쓰레기! 그 말 너한테만큼은 듣고 싶지가 않네. 마사토 씨는 필요 없으니까 진짜 후계자를 나한테 넘겨. 그럼 다 좋게 해결될 테니까. 슬슬 현실을 직시하지 그래? 나랑 유우토 씨는 마사토 씨를 스토커 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할 건데 뒤는 네가 알아서 해. 안녕? 제발 기다려. 그 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원해진 기분으로 잠에 들었죠. 그 후 후일 마사토 씨는 체포당했어요. 게다가 여러 여성을 향한 폭행, 스토커 사건이 밝혀져서 여죄로도 기소당할 거라고 해요. 진구지 그룹에서도 쫓겨나 정식으로 남이 되었어요. 한편 전 약혼자인 이나가와 씨와 모이미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가 회사 내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부정과 바람이 전 사원에게 알려져 그 자리에서 징계해고 당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빚을 지면서까지 호스트에게 폭 빠져 있었다는 모이미. 불륜 위자료에 공유재산을 다 써버려서 상당한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해요. 현재 둘은 이혼. 이나가와는 본가에 돌아가 친척에게 혹사당하면서 엉망이 된 상태로 생활 중. 모에미도 한번 야반도주를 계획했지만 빚 징수자에게 들켜서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 진흙투성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분명 나쁜 사람한테 잡힌 거야. 불쌍하게도. 아, 그렇구나. 시끄러워. 누가 도와줘. 결혼식 당일. 가나코 아름다워. 웨딩드레스 정말 잘 어울린다. 유우토의 턱시도도 멋있어. 병도 완치되었으니 앞으로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멋진 아내가 함께해주니 말이야. 나도 당신 덕분에 긍정적이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부모님, 친구, 전 동료 등
수많은 사람에게 축복받으며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염원하던 직장 복귀에도 성공하여 지금은 진구지그룹에서 미래 사장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유우토 씨를 놀래켜 주기 위해 서프라이즈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과 귀여운 우리 아이, 그리고 저. 가족 셋이서 행복해질게요. 타케히코, 대체 무슨 생각이냐? 그치만 이건...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다. 이제 됐어. 넌 한동안 나오지 마라. 네? 그럼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저희 반찬부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힘냅시다. 네. 나는 반찬부장인 유타카. 올해 28살이다. 이 마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벌써 13년. 추억이 잔뜩 담긴 마트에서 오늘도 일한다. 13년 전. 어디 보자. 너 고등학생이니? 아닙니다.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중퇴라고 쓰여있네. 그만둔 사정이라도 있나? 저는 그게 발달장애가 있어서. 그래, 나는 발달장애가 있다. 중학생 때 성적이 좋지 않아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추천 입학을 거쳐 겨우 진학한 게 동네 밑바닥 양아치 고등학교. 자퇴 계기는 수업 중 집중력이 떨어져 주변을 둘러본 걸 놀림받아 괴롭힘으로 발전한 것. 결국 반에서 고립된 나는 고등학교를 고작 한 달 만에 자퇴했다. 당연히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인생을 호전시키려고 이 마트 면접에 도전했다. 자네 성실해 보이는군. 의욕은 있나? 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마트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하하하, 좋은 눈빛이야. 좋아, 채용이다. 내일부터 부탁해. 내 면접을 봐주신 건 당시의 점장님, 지금의 사장님이다. 사실은 마트 면접을 보기 전에 나는 편의점, 약국, 술집 등 다양한 면접을 봤었다. 하지만 나에게 장애가 있는 탓인지 계속해서 불합격. 믿져야 본전으로 본 마트 면접을 겨우 합격한 것이다. 만약 이때 사장님이 고용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그러니 사장님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 유타카, 상태는 어때? 사장님, 상태 좋습니다. 좋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 괜찮나? 네? 정말요?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20살 때 나는 사원으로 등용되었다. 게다가 25살 때는 반찬부 매니저로 승진. 장애를 가진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나는 매일 활기가 넘쳤다. 그때쯤 사귀던 여자친구인 유우코와 결혼. 2년 전에는 아들 유우지가 태어나 인생은 순풍만범 그 자체였다. 어이, 다들 잠깐 모여봐. 이 사람은 현재의 점장님. 항상 상태가 좋아 기운이 넘친다. 하지만 의견을 자꾸 바꾸기도 하는 등 심지가 굳지 않다. 오늘부터 이 마트에 새로운 사원이 배정되었어. 안녕하십니까, 요시모토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저 녀석? 머리카락은 갈발에 푸석푸석 의욕이 없어 보이는 표정이다. 그래서 말이다, 요시모토는 이 점포의 부장으로서 일하게 됐다. 이상. 에? 부장? 그렇다는 건 내 상사? 보아하니 요시모토의 나이는 20대 전반.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거겠지. 요시모토 씨, 저는 반찬 부장인 유타카라고 합니다. 에? 잘 부탁해. 근데 너 대학 어디 나왔냐? 네? 인사를 하나 싶더니 갑자기 대학 얘기? 사실 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농담이지? 그렇다는 건 설마 중졸? 네. 헐, 중졸이랑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하는 거냐고. 진짜 이러기야? 믿을 수 없는 발언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저기, 마트 현장은 경험이 생명입니다. 솔직히 학력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중졸이니까 하는 말이지. 난 천재거든. 아마 너 따윈 순식간에 제낄걸? 요시모토 씨, 저는 이 마트에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 말투는 너무하지 않나요? 정정해주세요. 뭐?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아는 거냐? 난 네 상사라고. 게다가 사장님의 아들이지. 에? 이 자식이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어디서 잘못하면 이런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너 장애 있다며? 그래서 일은 하겠냐? 지금까지 문제없이 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말은 쉽지.
뭐 이딴 비호감 녀석이 다 있어. 이런 인간이 내 상사라니. 그나저나 사장님은 왜 이런 녀석을 내 상사로? 이봐 너! 네, 왜요? 이름 까먹었다. 뭐였지? 유타카인데요. 아 맞다 유타카. 뭐야 대체? 지금은 개점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아서 물건을 내놓느라 바쁜 시간대이다. 오늘은 불꽃놀이잖아? 그러니까 잔뜩 벌자고. 그러네요. 잔뜩 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말이다, 나한테 작전이 있어. 작전이요? 그래, 튀김 가격을 350엔에서 2배인 700엔으로 올려. 그런 막무가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뭐? 오늘은 잔뜩 벌 수 있는 날이라고. 이때 가격을 안 올리면 언제 올려?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손님들이 튀김을 사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신용을 잃게 돼요. 뭐? 중졸 장애인이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잘 들어. 난 그 유명한 동경대 경영학부를 나왔어.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우수했지. 그야말로 신동이었다고. 그렇다면 본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일이야 두 사람? 점장. 이 자식 내 지시에 따르진 않잖아. 점장님, 요시모토 씨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셔서. 에헴, 요타카 자네. 조금 오래 일했다고 위세를 부리는 건가? 상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니 그러고도 사회인인가? 무슨 그럴 수가 점장님. 거봐, 넌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돼. 그럼 그런 걸로 오늘은 튀김 가격 2배다. 네, 멋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 될런지. 이리하여 마트는 올해 대단원을 맞이했다. 예상대로 저녁이 되자 마트에는 수많은 손님이 방문했다. 그런데 알바, 어떻게 된 거야?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웃기지 마! 뭐야 이 가격은? 감자튀김은 항상 350엔이었잖아! 이런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 가격이었어요. 뭐가 특별 가격이야? 손님을 기만하다니. 이딴 가게 2번 다시 나눠! 손님. 나 참, 이 주변 손님은 성격이 안 좋네. 어차피 중졸이나 고졸이겠지. 상사의 지시라곤 하지만 이건 내 본의가 아니었다. 내 무력함과 손님의 화난 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괴로워졌다. 다음 날. 네, 여보세요? 신세 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는 아들인 유우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온 것이었다. 유우지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데리러 가야 한다. 요시모토 씨 잠깐 괜찮을까요? 뭔데? 사실 아들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조퇴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보다 너 이제 안 나와도 돼. 네? 어라? 못 들었어? 너 이제 안 나와도 돼. 해고야. 해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너 어제 매상 알아? 무슨 문제 있나요? 이거 너네 반찬부 책임이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너네 반찬부가 만드는 튀김이 맛없으니까지. 변명하지 마라. 역시 장애인은 쓸모가 없다니까. 평생 일하지 말고 쉬지 그러냐? 적당히 하세요. 진짜 소리치지 마. 시끄럽구만. 아무튼 넌 해고야. 애초에 뭐야? 아들이 몸이 안 좋다더니 너네 아들 너무 연약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이상 이 녀석과 대화해봤자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나는 마트를 떠났다. 좋아,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지. 누구야? 네, 여보세요? 왜요? 전화 상대는 요시모토였다. 야! SNS에서 우리 마트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네? 요시모토 말로는 SNS에서 우리 마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인 것 같다. 손님이 많이 올 때 갑자기 반찬 가격을 크게 올린 것에 분노한 손님이 불씨가 된 것 같다. 순식간에 글이 확산되어 우리 마트는 전국적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어쩔 거야? 아까부터 클레임 전화가 끊기질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웃기지 마. 네가 대응해. 반찬 부장이잖아. 저는 지금부터 아들을 병원에. 뭐? 너 날 누구라고? 너무 멍청한 나머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유우지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다행히 유우지는 감기에 걸린 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무사해서 일단 안심. 다음날 아침.
아침이구나. 아, 맞다. 나 해고됐었지. 오늘은 일단 유우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내는 어쩌고 있냐고? 아내 유우코는 출장 중이다. 유우지를 데려다준 후 오늘은 집에서 밀린 드라마라도 볼까? 어머, 어서 와. 다녀왔어. 어린이집에 유우지를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자 유우코가 돌아와 있었다. 어서 와, 방금 왔어? 맞아. 유우지가 걱정돼서 빨리 돌아왔어. 유우지라면 괜찮아. 그냥 감기에 걸린 거라 아침에는 평소대로 건강해졌으니까. 방금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온 참이야. 어머, 그래? 항상 정말 고마워. 아니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유타카, 일은 어쩌고? 쉬는 날이야? 아니, 사실은 나는 일어난 일을 모두 얘기했다. 뭐? 유타카, 그 요시모토라는 녀석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만둔 거야? 이 바보, 그 녀석 혼자서 널 해고시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사실 내 아내인 유우코는 직접 식품 브랜드를 만든 벤처기업의 사장이다. 사장인 유우코는 직원의 채용 형태에 대해서도 잘 안다. 유우코의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나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유타카, 당신 상사 이름이 요시모토라고 했지? 맞아, 그게 왜? 아니, 어쩌면 요시모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본인한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무슨 볼일 있어요? 야, 왜 나한테 일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내는 무슨? 얼마 전에 SNS도 그렇고 너 날 우습게 보는 거야?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일을 못 하잖아. 저기, 당신은 제 상사잖아요. 그게 뭐? 빨리 일 알려달라고 이 중졸아! 누구 전화야? 아까 말한 요시모토야. 아, 진짜 짜증나게. 야, 전화 끊지 마! 빨리 대답해! 야! 저기요, 민폐니까 그만하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지금 당장 마트로 와! 근데 저는 직원이 아니니까 출근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와! 알겠다고요. 유코, 잠깐 마트 갔다 올게. 어머, 그럼 나도 따라가도 될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나와 유우코는 마트로 향했다. 늦어! 이 중졸 장애인이! 어머, 요시모토 씨, 역시 당신이었구나?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유우코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신지. 너 몰라? 나 유타카의 아내야. 네? 그건 왜 유우코가 요시모토를 알고 있는 거지? 아, 혹시 일주일 전 제군! 사실은 이 천재 부장인 요시모토!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에 성공했다. 그 식품 브랜드의 상품을 우리 점포에 진열하게 되었다. 식품 브랜드? 죄송하지만 식품 브랜드라면 대체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 같은 말단이 알 필요는 없어! 그런가요? 현재 그날 요시모토가 계약했다는 회사가 유우코의 회사였던 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기사와의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럴 수가! 왜죠? 당신, 내 남편을 해고했다지? 그게... 애초에 당신이 남편을 해고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한 달 전의 권고가 최소 조건인데다가 남편에게 큰 잘못이 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당신의 지시 때문에 뒤탈이 나서 논란이 생긴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거랑은 다른 문제니. 무슨 소리야? 당신 같은 얼간이 부장이 있는 마트에 우리 회사의 상품을 놓을 순 없어요. 그럴 수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일은 저희 회사의 간부들도 알고 있는데 만약 계약이 해지되면 제 입장은... 왜 내가 당신의 처우를 신경 써야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돼. 그리고 내 남편에게 아주 모욕을 줬던데? 그런 짓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이 대화는 뭐야? 라고 말하며 유우코가 꺼낸 건 나와 요시모토가 나눈 메시지였다. 사실은 집을 나설 때 대화를 캡처해서 아내에게 보내두었다. 이래도 아직 잡아댈 생각이야? 죄송합니다. 뭐 됐어. 볼 일은 이게 다야. 유타카, 집에 가자. 나도 기가 센 아내에게 놀랐다. 우리 가정은 아내가 강하고 내가 온화한 느낌이다. 아내도 자주 유타카의 상냥함에 닿으면 나도 상냥해질 것 같아 라고 해준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 유우코와 있으면 용기가 샘솟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유우코와 만나서 다행이다. 요시모토에게 잔뜩 무시당해 상처 입은 마음도 유우코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정식으로 마트를 퇴사. 이직 활동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저기 내가 계속 생각했던 건데 한동안 전업주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내 벌이로도 가게는 충분하고 아이를 생각하면 역시 유타카가 가장 믿음직스러우니까. 물론 이직 활동도 응원하겠지만. 하긴 그렇네. 물론 계속 기댈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해도 될까? 당연하지. 네, 수고하십니다. 이봐 점장, 지금 당장 출근해. 뭡니까? 지금부터 가족끼리 나갈 예정인데요. 시끄러, 당장 와.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요시모토 씨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긴? 식품은 어떻게 발주하면 되는 거야? 전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개점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젠장 그 자식 일을 하나도 안 알려줬어. 이번엔 누구야? 여보세요? 다케이코 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버지 무슨 일이야? 당장 본사로 와라. 하지만 마트는 10분 뒤에 여는데. 너 따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당장 본사로 안 와? 네. 실례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왜 그래 아버지? 왜 화내는 거야? 내가 왜 화내는지 몰라서 물어? 됐어. 어이, 들어와 주겠나? 유코 사장님이랑 중졸 자식. 뭐야? 그 말투는? 그렇게 화내지 마. 사실 그 후에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아무래도 유우코가 사장님에게 유시모토에 관해 클레임을 넣은 것 같다. 그걸 알게 된 사장님은 나에게 전화 너머로 사죄하셨다. 게다가 사장님은 나와 유우코와 요시모토 넷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다. 다케이코, 일단 유타카와 유우코 사장님께 이 자리에서 사죄해라. 유우코 사장님은 몰라도 내가 왜 이런 중졸 장애인한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야? 뭐라고? 너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니까 중졸 장애인이라고. 너 무슨 말을? 유타카, 이 바보 같은 아들놈이 정말 미안한 짓을. 아버지! 내가 너를 그 마트에 파견 보낸 건 말이다. 유타카가 일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란 놈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논란은 뭐냐? 아버지,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난 사장이다. 그치만 가격을 올리면 매상이 늘 거라고 생각해서. 넌 초짜도 아니고. 에이, 내가 널 부장 따위로 안 친 탓에. 이제 됐어. 넌 근신이다. 근신이라니?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딴 게 나오겠냐? 헐, 일하게 해줘.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알았으면 이제 너한테 볼 일은 없다. 방에서 나가. 어이쿠, 그 전에 유타카한테 사죄해야지. 죄송합니다. 이런. 몇 분 후. 아까는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 미안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요시모토 부장님한테 감정적으로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저한테 제안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희 회사의 상품을 기사에 점포해두는 얘기. 저희에게도 충분히 이점은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시모토 부장에게 마땅한 처분을 내려주신다면 계약을 다시 검토해볼까 합니다만 어떨까요? 정말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그 후 유우코의 회사는 마트에 상품을 진열하기로 했다. 한편 요시모토는 유우코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다 지방으로 전급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명 대학의 엘리트 요시모토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나 보다. 결국 요시모토는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엘리트라는 걸 뽐내는 녀석과 일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리가 없으니 이직은 실패. 사장님과는 이직한 걸로 절연당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나는 사장님이 부디 돌아와달라고 하셔서 해고는 취소되었다. 반찬부에서의 성과가 평가받아 에리어 매니저로 승진이 결정. 이대로 가면 간부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다. 내 노력을 누군가가 봐준다고 실감할 수 있던 사건이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자. 뜨거워, 살려줘. 미안해, 슈터. 우리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누나의 웨딩드레스 모습 예쁘겠지? 그거 말인데 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해. 아빠, 엄마, 지금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부모님도 저도 아끼던 동생 슈토가 5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슈토도 분명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난 지옥에서 보고 있어. 잊지 말아줘. 와, 뭐 하는 거야? 와, 안 놀라세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라장을 헤쳐온 줄 알아? 이런 일 정도로 놀라지 않아. 좀비와 수라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이, 분하다. 박사님한테 한 방 먹이고 싶어요. 그보다 웬 가면이야? 이번 할로윈 변장으로 산 거예요. 너라면 그대로도 충분한 변장이잖아. 다들 로봇 변장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괜찮아. 그럴까요? 충격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로봇은 좀비가 될 수 없으니까 주제에 모순이 있어. 몸을 잔뜩 녹슬게 해줄까? 봐주세요. 이대로 참을게요. 이 좀비 가면은 박사님이 써주세요. 알면 됐어. 그나저나 이 가면 그립다. 그립다고요? 좀비를 보고 그립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나요? 응, 소꿉친구를 닮았거든. 좀비 가면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슈터라는 동갑 남자애가 살았어. 부모님한테 들을 말에 의하면 슈터가 5살 때 사건이 일어났어. 어느 겨울날 슈터는 침대에서 기분 좋게 자고 있었어. 부모님은 집을 비워서 12살이 된 누나와 집을 지키고 있었지. 그때 석유 난로에 불이 나서 큰 화재가 되었어. 누나는 어떻게든 도망쳤는데 살려줘! 자느라 도망치지 못한 슈토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90%의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포함해 수술과 치료가 몇십 번이나 이루어졌어. 하지만 손가락은 불타 녹아서 없어졌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사라져 눈꺼풀과 코, 귀조차도 없어지고 말았어. 미안해, 슈터. 우리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님은 본인 탓을 했지만 나중에 조사로 누나가 몰래 담배를 폈고 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유 난로에 불이 붙였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누나는 그게 들키는 게 두려워서 불이 났을 때 손살같이 도망친 거지. 슈토가 정말 불쌍하네요. 확실히 화재가 난 건 불쌍한 일이었지만 목숨은 건져서 다행이야. 근데 그런 외모가 되어도 괴롭힘 당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우와, 나는 초중고 모두 같았는데 항상 슈터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 인기인이었군요. 긍정적이고 밝은 슈터는 어디에 가도 인기가 있었어. 박사님이랑 반대네요. 그래. 안경 쓴 아싸인 나랑은 완전 다르지. 잠깐, 너 뭐라고 했냐? 나왔다! 기세로 태클! 아무튼 슈터는 나도 부러워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났었어. 저 사람 좀 무서운데? 슈터, 신경 쓸 거 없어. 봐도 돼. 이런 얼굴 엄청 신경 쓰이지? 나도 얼굴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솔직히 보게 될 것 같은걸. 그치만 나를 좀비라고 불러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얘들아, 내 얼굴이라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지? 잘 부탁해. 강하다. 슈터 너무 강해. 축제 부스 품목 우리 반만 아직 못 정했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뭐야, 좀비? 귀신의 집 하지 않을래? 귀신의 집? 내가 귀신할게. 좀비가 귀신을 한다고? 그래. 내가 나가서 놀래키는 거야. 또 바보 같은 소리 한다. 아, 그럼 귀신의 집이 아니라 좀비 하우스인가? 그거 좋다. 그거 괜찮다. 좀비, 나이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반은 좀비 하우스를 하는 걸로? 찬상. 뭔가 학부모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말한 거니 괜찮아요. 뭐 슈토가 그렇게 말한다면 좀비 하우스로 결정. 아싸. 진짜야? 괜찮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자기 역경도 밝은 것도 바꾸는 강함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어. 부모님도 슈터를 예뻐했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슈터는 항상 행복해 보였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큰일 났다. 수학 숙제 안 했어. 나 참 뭐 하는 거야.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역까지 같이 가자. 옆에서 걷지 마. 그렇게 말한 건 그렇지. 이런 좀비 같은 놈이랑 같이 걷는 건 싫지. 자기 입으로 좀비라니 슬프지도 않냐? 나라면 비참해서 밖에 못 돌아다니고 콱 죽어버렸을걸? 잠깐. 박사, 괜찮으니까. 슈터. 누나만큼은 슈터를 항상 피했어. 하지만 그건 슈터에게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니었나 봐. 유키가 결혼이라니.
23살의 결혼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아빠, 누나가 결혼하는 게 쓸쓸해서 그렇지. 뭐 그렇지.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니? 누나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예쁘겠지. 그거 말인데 왜 그러니? 슈터는 결혼식에 안 왔으면 해. 어? 왜? 이런 동생이 있다니 부끄럽잖아? 바보 같은 녀석. 누가 슈토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충분히 죗값을 치렀을 정도로 안 좋은 일을 잔뜩 겪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이나 그의 가족한테 동생은 화재로 죽었다고 말해줬어. 뭐? 죽었다고? 그래, 너 따위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히 해라. 동생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내 결혼 방해하지 마. 뭐? 누나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아무리 나라도 이번만큼은 상처받았어. 당연하지. 애초에 그 화재로 네가 이렇게 된 건데 뭐가 안 좋은 일을 잔뜩 겪었다는 거야? 이해 안 돼. 정신 나가 누나 자식. 나도 화재 원인을 알았을 땐 슬펐지만 여자인 누나 얼굴에 흉이 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슈터. 내가 밝게 지내면, 화재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내면 누나도 나를 평범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누나는 내가 죽길 바라고 있으니까. 항상 밝은 슈터도 이번만큼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눈에 눈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어. 하지만 이대로 끝나진 않지? 왜냐하면 이 박사가 친구니까. 슈터, 이대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하지만 네가 화재로 좀비가 된 걸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죗값을 치렀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누나는 너한테 전혀 사죄하지 않았어. 사회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태평히 살고 있어. 그런 건 역시 용서할 수 없어. 박사, 생각해보자. 엄청난 위대한 복수를 말이야. 이렇게 나와 슈터는 작전을 생각했고 슈터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맞다. 좀비의 복수 같은 건 어때? 좀비의 복수? 응, 계획은. 최고다. 나도 뭐든 도울게. 고마워. 이걸로 결정이야. 듣자 하니 누나의 약혼자는 엘리트 집안이라 누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해. 아하, 부자를 잡았단 거군요. 그래. 근데 그렇다고 슈터를 죽었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누나한테 위대한 복수를 해주기로 한 거야. 해라. 슈터가 시계 오는 걸 포기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너 결혼하고도 계속 거짓말을 하려는 거냐? 그래. 어차피 내 안에서 그 녀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란 녀석은. 아빠랑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도 평생 입을 다물라는 거니? 그런 심한 짓을. 소중한 딸의 결혼식이 취소돼도 좋다는 거야? 내가 부자를 잡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정말 그런 한심한 놈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기서 신부인 유키 양이 아버님 어머님께 편지를 읽어드린다 합니다. 아빠, 엄마, 지금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은 옛날에 정말 괴로운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도 저도 아끼던 동생 슈토가 5살 때 화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슈토도 분명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나 행복해질게. 난 지옥에서 보고 있어. 잊지 말아줘. 뭐야? 셔? 그런 것 치곤 취미가 고약하지 않나? 안녕하세요. 좀비가 되어 누나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남동생분? 슬렁슬렁. 왜 여기에? 나도 누나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동생은 5살 때 죽은 거. 유감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화재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건 아니야. 이게 참고로 화재 원인도 알려드릴까요? 하지마. 그러지 마. 12살이었던 누나가 담배를 제대로 털이하지 않아 석유 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게 들키는 게 두려웠던 누나는 5살인 저를 방치하고 자기만 도망쳐서 살았죠. 덕분에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뭐, 난 잘 모르지만 누나분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게 뻔하잖아. 그보다 이런 기분 나쁜 사람 난 몰라. 나를 기분 나쁜 모습으로 만든 건 너잖아. 뭐야? 대체 뭐냐고. 신종 괴롭힘이야? 웃기지 마. 적당히 해라. 아빠!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재 얘기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거짓말에 편승한 거야. 슈토, 미안하다.
우리는 부모 실격이야. 울지마 엄마 아빠. 둘은 잘못 없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언으로 슈터가 친동생이라는 게 증명되었어. 누나는 창백한 얼굴이 되어 신랑을 바라보았지만 신랑은 이미 분노가 천장을 뚫을 기세라. 너한테 실망했어. 네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아니야, 이런 좀비 같은 가족이 아니야.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실망한 건 네가 그런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서야. 뭐? 남동생을 제대로 소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동생이 있다고 하면 결혼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나랑 결혼해주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거봐, 역시 남동생 때문이잖아. 아니야. 동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네 윤리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야. 심지어 보아하니 계속 동생을 심하게 대한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기분 나쁘다. 너 따위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등 별말을 다 했죠. 자기가 담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부터 뭐야 넌! 입 다물어! 동생, 저 얘기가 사실이야? 제 누나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입니다. 누나는 화재날로부터 저를 죽은 걸로 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 얘기만으로 네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 그치만 거슬린다고. 왜 저런 흉측한 모습이 되어서도 자기를 좀비라고 하면서 실실 웃고 지내는 거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탓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다들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소곤대고. 다 네가 그때 죽지 않은 탓이야. 네가. 누나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고 눈물을 흘린 나머지 기껏 한 화장이 엉망이 되었어. 여기서 나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웃기지 말라고. 박사! 슈토가 이렇게 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일으킨 화재 때문이잖아.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면 형사사건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악질적인 짓이라고. 그래도 슈토는 누나가 신경 쓰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밝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을 짓밟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 결혼을 위해서 결국 동생을 죽은 걸로 만든 그 죄 톡톡히 치르라고. 젠장을. 동생의 친구 말대로야. 넌 네 죄와 전혀 마주해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겠지. 잠깐, 나를 버리지 마. 당신에게 버려지면 나는.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던 걸로 해줘.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잠시만 기다려. 싫어. 지옥에서 좀비에게 둘러싸여 반성해. 이렇게 결국 누나의 결혼은 파남이 되었어. 뭐 자업자득이네요. 그치? 결혼식은 고작 2시간 만에 중단됐어. 피로연도 취소되었고 호적은 아직 안 올렸었는데 취소비와 민폐로는 물론 누나가 부담하게 되었어. 부모님은 가담한 본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면서 일단 돈을 대신 부담했대. 이러니 저러니 물은 부모네요. 부모의 대응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치? 하지만 그래도 슈토를 죽은 걸로 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용서할 수 없었나 봐. 아버지네 친척의 공장에 보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박봉을 받으며 육체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대. 욕실 없고 화장실과 세면대 모두 공용인 3평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매일 잠만 자러 돌아가는 생활에 견딜 수 없어져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거긴 감시카메라 투성이거든. 매번 도주에 실패해서 이젠 옛날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너덜너덜하고 야위어졌다고 들었어.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심하네요. 하지만 그 빚도 작년에 겨우 다 갚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대. 심신 모두 엉망이 돼서 지금은 본가에 틀어박혀 생활하고 있대. 거기서 틀어박히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다른 누구도 아닌 슈터의 부탁이었으니까. 네? 슈터? 누나는 충분히 사회적 처벌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생활한다면 그걸로 됐대. 진심으로 누나를 싫어할 수 없었다는 거겠지. 너무 착해. 그 후로 슈터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말이지. 역시 의학도 발전했나 봐. 어른이 된 이후에 수술을 받아서 후유증도 많이 좋아졌대. 그거 잘 됐네요. 이게 그 사진. 정말이다. 잘생겼네요. 본인은 좀비 모습도 좋았는데 라고 농담했지만 슈터는 정말 정신력이 강하네요. 지금은 굉장한 미인과 결혼해서 즐겁게 살고 있어. 슈터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누나가 있다는 건 상대한테도 말하겠죠? 물론 아내가 빨리 누나분이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최고라니 부러워요. 로봇은 결혼 못하니까 말이야. 그렇죠. 뭐 내가 있잖아.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보자.